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019년 2회 문제입니다.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를 풉니다. 자, 1번의 단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자, 병렬운전의 조건은 먼저 극성이 같아야 한다. 정격 전압이 같아야 한다. 극성이 같고 정격 전압이 같고 권수비 같아야 한다. 그 다음에 저항이나 리액턴스비가 같아야 한다. 저항, 리액턴스비 같을 까. 자, 우리가 달라도 되는 건 뭡니까? 변압기의 용량은 달라도 병렬운전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전격 출력이 같을 필요가 없어요. 자, 1번에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 유도 전동기로 동기 전동기를 기동하는 때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동기 전동기 극수보다 2극 적게 사용하는 이유 중 옳은 건 뭐냐?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 속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ns-sns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 속도보다 회전 속도는 ns만큼 어떻게 돼요? 이놈이 늦고 동기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동기 속도보다 sns만큼 늦기 때문에 이극을 적게 사용한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문제 3번.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 중 틀린 건 뭐냐? 자,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 일단 회전 계좌를 사용하면 적은 용량으로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1번에 나와 있는 기전력의 파형, 이 파형 계산은 파형을 계산하는 것은 호일의 권선법에서 분포권 그리고 단절권, 그렇죠? 분포권이나 단절권을 사용할 때 파형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파형 계산은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니라 파형 계산은 분포권, 단절권으로 호일을 권선했을 때 파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3번은 1번이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니다. 뭐 나머지는 다 회전 계좌형을 사용한다. 어디에서? 동기발전기에서. 자, 문제 4번. 동기발전기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에서 분포권의 개수 KD라고 하죠. 분포권의 개수 KD를 나타내는 공식. 자, Q 사인 2mQ분의 M. 그렇죠? M의 파이. Q 사인 2mQ분의 파이. 그 다음에 사인 2m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m은 뭡니까? 3상이면 3이 되는 상수가 되겠고요. q는 뭡니까? 매극 매상의 슬로수가 됩니다. 그래서 매극 매상의 슬로수가 3이고 3상이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도 3을 넣어서 풀어주면 자, 사인 2 곱하기 3분의 파이 3 사인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파이. 자, 이 값은 사인 30도는 얼마야?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얼마입니까? 3의 사인 18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2를 밑으로 내려보면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얼마? 1이 되겠죠? 이런 개수를 분포권의 개수라고 합니다. 4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다. 자, 문제 5번. 변압기에서 누설 리액턴스와 코일의 건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자기학에서 이런 공부했죠? 자기 인덕턴스 L은 자, 코일의 뭡니까? 자로의 길이 L분의 뮤 SN 제곱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자기
유도계수 또는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고, 자기 인덕턴스와 L은 코일 권수 제곱에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누설 리액턴스는 코일 권수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5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문제 6번. 가정용 재봉틀, 소형 공구, 영사기, 치과 의료용, 엔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직류교류 모두 사용한다. 이게 바로 직류교류 모두 사용하는 게 바로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야. 그래서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야. 이것을 AC와 DC를 다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용도는 소형 공구, 뭐 가정용 재봉틀, 영사기, 치과 의료용, 뭐 이런 게 다 사용하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4번이다. 자, 이제 문제 7번입니다. 7번. 자, 7번. 정적 전압 220에 무부하 단자 전압 230이 됩니다. 정적 출력이 40kW, 직류 분권 발전기 계좌 저항이 22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가 5V라고 했네요. 이때 회로의 저항은 얼마가 되느냐? 자, 우리 일단은 분권 발전기에서 기전력과 전압의 관계는 IA, RA, 그리고 전압 강화 있으면 전압 강화 2를 더해주는 거죠. 전압 강화가 있으면 전압 강화를 5V면 뭐 반작용의 전압 강화 2A로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이렇게 표기하고, 이것을 우리 단자 전압 V로 표기하면 V는 또 이렇게 나죠. V는 2에서 마이너스 IA, R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기해 줍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전기자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권은 이 전기자 전류를 구하려면 부하 전류와 계좌 전류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전기자 전류를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와 계좌 전류의 합이다. 그러면 여기 전압이 바로 단자 전압 V가 되죠. 자, 우리 계좌 전류도 구할 수 있고 전기자 전류를 구하기 위한 부하 전류 I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용량 P는 VI야. I는 V분의 P입니다. 그래서 P 값이 문제를 보니까 출력이 40kW니까 40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전압 V 값은 220이야. 그래서 나눴더니 181.8A가 부하 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전압 V는 또 뭡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계좌 저항이 주어지면 계좌 저항에다가 이 계좌 저항을 RF라고 하면, 자, 이 공급 전압 V는 IF, 계좌 전류, 계좌 저항 RF가 됩니다. 그래서 IF는 RF분의 V가 되고, 자, V가 220이고, 계좌의 저항이, 자, 우리 계좌의 저항이 22옴을 줬어요. 몇 암페어? 10암페어. 고로, 자, 우리 이제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와 계좌 전류의 합이니까 181.8에다가 10을 더하면 191.8A가 전기자 전류가 되겠다. 자, 이제 전기자 전류가 나왔으면 우리 전압 강하 2는 또 뭡니까? IA, RA가 돼요. IA, RA가. 이걸 전압 강하라고 하죠? IA, RA가. 그래서 우리 여기서 무슨 저항을 물어봤냐면 RA라는 전기자 회로의 저항, RA라는 저항을 구하면 RA는 전압 강하를 IA로 나눠주면 된다. 자, 전압 강하 몇 볼트입니까? 5V야. 전기자 전류가 얼마입니까? 191.8A야. 해서 나눴더니 전기자 저항은 0.026 26옴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저항이라고 한다. 자, 7번의 답이 1번입니다. 7번은 1번. 7번은 1번이 되겠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의 정음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2차의 정음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 1차에 흘러들어가는 여자 전류는 항상 기본파의 전류와 3고조파의 전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파 전류 외에 몇 고조파? 제3고조파 전류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8번은 2번이 돼요. 기본파와 3고조파 전류가 포함이 된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스텝각, 스태핑 주파수, 스태핑 모터의 축 속도를 구하라. 축 속도를 우리가 A라고 하면 이 축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항상 스텝각, 이 스텝각에다가 그 다음에 스텝각 펄스에 대한 주파수, 그렇죠? 이거에 대한 주파수가 돼요. 이것을 얼마로? 360도로 나누면 바로 N값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태핑 모터의 축속도가 되겠다. 360이요. 자, 여기서 스텝각은 2도에 1800 ppс 펄스에 대한 주파수야. 그래서 나누면 3600을 36으로 나누니까 회전각은 11초당 10rps가 되겠다. 자, 해서 문제 9번은 2번이 됩니다. 9번은 2번. 자, 10번입니다. 변압기에 사용되는 변압기 기름의 구비 요건 중 틀린 건 뭐냐? 일단 변압기의 기름을 OT라고 하는데요. 일단 끈적끈적하면 안 돼요. 점도는 낮아야 한다. 절연 내력은 커야 한다. 냉각 효과가 우수해야 한다. 이거 말고도 인화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아야 한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고온에서도 쉽게 침전물이 생기면 안 돼요. 산화되지 않을 것. 화학 작용을 일으키지 말 것. 답은 10번의 1번. 점도, 끈적끈적한 것은 낮아야 한다. 우리 사람의 고지혈증도 뭡니까? 기름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끈적끈적하다는 거 아니야. 끈적끈적하면은 변압기 기름으로서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 11번이요.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유상차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유상차가 생기면 유효 순환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그렇죠? 유상차로 인해서 유효 순환전류야. 그러면 기전력에 차가 생기면 이때는 무효 순환전류랍니다. 무효 횡류죠. 그래서 1번은 기전력에 차가 생길 때고 3번이 유효 횡류, 유효 순환전류는 유상차가 생겼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11번은 3번입니다. 11번은 3번. 자, 12번. 단상 유도전동기 토르크에 대한 2차 저항을 어느 정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 중 옳은 건 뭐냐? 자,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단상 유도전동기가 아니고 삼상 유도전동기가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삼상 유도전동기가 됐다고 해도 역회전, 최대 토르크는 일정하고 기동 토르크는 크고 토르크가 항상 상승하고 항상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단상이 아니라 삼상 유도전동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에서 다 맞게 답을 처리해 줬을 겁니다. 자, 12번에 답은 없어요. 답은 없다. 자, 문제 13번. 직류기에 관련된 사항 중 잘못된 건 뭐냐? 자, 보조극을 설치하는 거죠. 자, 그러면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권선은 중요한 거죠.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과연 속도가 감소가 되느냐?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은 일단
전기자의 전류가 계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속이 감소하고 자속이 감소하면 기전력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오히려 직류전동기의 속도는 오히려 증가하게 돼요. 여기서는 속도하고는 관련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반작용이 생겼을 때는 뭐 발생 속도와 관련 없다 이렇게 합시다. 13번에 3번. 자, 14번. 그림은 전원 전압. 다시 말하면 전원 전압은 1차 전압이야. 1차 주파수가 일정할 때, 전원 전압과 1차 주파수가 일정할 때 여기에 나타나는 속도의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특성. 자, 우리 이 문제는 어느 책에도 좀 안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슬립이 0과 슬립이 1일 때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전류가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좀 책에는 이렇게 거의 직선되어 있는데요. 직선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전류 곡선입니다. 1차 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2번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렇게. 2번. 이건 토크 곡선이야, 토크. 토크 곡선이 된다. 토크 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곡선은 이거죠. 3번에 나와 있는 곡선은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이 3번이 나와 있는 것은 2차 출력입니다, 이게요. 2차 출력. 다시 말하면 기계적 출력, P제로 값을 나타내는 곡선이야. 그 다음에 4번이 나타내는 곡선은 이거죠. 4번은 자, 이렇게 나타내는 4번. 자, 이 4번이 나타내는 곡선은 효율에 대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좀 적어놔요. 저기 나와 있는 2번. 이게 2번이죠, 2번. 자, 2번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2번이 1차 전류. 그 다음에 1번으로 나와 있는 그림이 토크. 그 다음에 3번으로 나와 있는 그림이 2차 효율. 4번 나와 있는 게 2차 출력. 4번이 효율에 대한 곡선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1차 전류를 나타내는 것은 이거죠. 이 그래프가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사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약간 감소하는 폭이 그림보다는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예. 답이 2번. 1차 전류 곡선은 2번이 되겠다. 자, 문제 15번. 외부 특성을 나타내는 것 중 옳은 건 뭐냐? 자, 우리가 이 무부하 특성이 있고요. 무부하 특성은 기전력과 계자전류에 대한 곡선이고, 부하는 단자전압과 계자전류죠. 그러면 외부 특성은 바로 VI 특성이야, VI. 자, 여기서 이놈은 부하 특성은 외부 2차 측에 부하가 변동이 없을 때고, 이건 변동이 있을 때야.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은 VI에 대한 곡선이고,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식을 나타낸 거다.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래서 15번은 3번이 됩니다. 15번은 3번이 되겠다. 자, 문제 16번. 동기 전동기가 무부하 운전 중 부하가 걸리면 동기 전동기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무부하 운전 중에서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일단 동기 전동기는 속도가 정속도 운전하기 때문에 동기 속도와 항상 같다. 동기 전동기는 정속도입니다. 동기 전동기는 정속도 운전하기 때문에 동기 속도와 같다. 2번입니다. 자, 17번. VI 그리고 RPM 계자 전류, 그 다음에 15매 내부 저항을 삽입했다. 계자의 저항은 얼마냐 이거죠.
자, 우리 여기서 10옴을 삽입했다는 것은 전체 저항에서 10옴을 빼준 값이 바로 RF라는 저항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해 볼까요? 그렇지. 이게 분권이야.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V가 걸리면은, V는 RF가 된다. 이렇게 RF. 그래요. 자, 여기서 RF 값은 얼마냐? 이 저항은, 자, 계좌 전류가 2A. 그 다음에 이 전압이 100V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2분의 100이니까 50옴이 돼요. 자, 이게 50옴인데, 여기에다가 10옴을 연결했다면 몇 옴이 된다는 얘기야? 40옴이 되겠죠? 그래서 RF는 계좌 권선의 저항, 즉 이 RF는 수문자 RF에 그리고 직렬로 연결된 저항 R 이거야 R. 그렇죠? 이 RF가 계좌 권선의 저항 그리고 R은 외부 저항 이 두 개를 합친 값이 무슨 저항이야? 계좌 저항이야. 계좌 권선 그리고 부하 저항을 합친 놈이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RF 값은 얼마야? 계좌 권선 RF는 RF에서 계좌 저항에서 R 값을 빼주면 답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얼마입니까? 50이죠? 15옴을 연결했죠? 15옴. 그래서 답은 계좌 권선의 저항은 40옴이 답이 돼요. 40옴이 답이 된다. 자, 문제 18번. 5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전등기 60Hz를 사용하는 경우 단자 전압을 110% 높일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자, 일단은 철손 여자전류 일단 주파수가 증가했는데 전압도 증가했잖아요. 똑같이 1.1배 전압은 110%. 그러니까 결국은 철소는 불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파수가 증가하면 여자 전류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상승은 온도 상승과 주파수에 대한 관계는 주파수가 증가하면 그래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온도는 항상 반비례 온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주파수와 온도는 반비례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반비례에 갖는 것은 손실, 자속 밀도, 여자 전류, 온도 이런 값들은 반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온도 증가는 상승이 아니라 감소가 돼야 한다. 18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9번이요. 직류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 조건 중 틀린 건 뭐냐? 양호한 정류. 그래요. 일단 양호한 정류가 되려면 여기 L에 걸린 전압 L, dt분의 di식에서 자, 이 식을 변형시키면 주기 t의 EIC라고 하죠. 이 리액턴스 전압이 적어야 합니다. 적으려면 주기를 어떻게 돼야 합니까? 커야죠. 그래서 주기를 크게 해야 한다.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한다. 그리고 브러쉬의 접촉 저항이 커야 한다. 이때 브러쉬의 접촉 저항이 큰 브러쉬를 우리는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코일의 인덕턴스 L도 적어야 한다. 해서 19번의 답은 2번. 2번이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한다. 자, 20번입니다. 상전압 200, 삼상 반파 정류, 각상에 SCR을 사용하여 정류할 때 위상각 6분의 파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여기서 삼상 반파 직류로 정류하면 1.17이야. 1.17이야. 위상각제의 코사인 알파라고 하죠.
삼상 반파. 그러면 삼상 전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1.35 2의 코사인 알파라고 하죠. 자, 여기서 위상각이 6분의 파이를 주었고 그 다음에 2라는 전압이 상전압이 200을 주었으니까 여기다 넣어봐요. 삼상 반파 문제죠? 그래서 대입을 시켜주면 삼상 반파일 때 직류분의 전압을 구할 수 있다. 직류분은 1.17, 그 다음 상전압이 200, 그리고 위상각이 6분의 파이, 이 값이 0.866이죠? 네, 코사인 30도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203V가 직류 전압이 되겠습니다. 네, 직류 전압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2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